다른 사이트라든가 뭐 다른 데서 막 무료 강의 막 돌아다니는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데, 강의를 들어봐도 지금처럼 이렇게 뭐 완벽하게 다 하는 곳은 없어요.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적어도 5월달, 6월달 넘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밑에 있는 거 보면 그 위에 있는 거 46페이지가 우리가 이제 강의 칠판 판서 내용이잖아요. 47페이지가 지금 거기에 있는 뭐죠? 요약집이니까요. 몇 번 얘기했지만 요약집을요, 민법은 요약집을 5월달, 6월달에 별도로 만들지 않아요. 알겠죠? 다른 데는 다 요약집에 각 광고로 같이 다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민법은요, 따로 요약집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쭉 보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 있죠, 문제를 되도록이면, 그래서 7월달, 8월달에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론 순서대로 쭉 문제를 풀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문제씩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8번 정도 풀게 되면은 엄청나게 문제를 풀고요. 그러면 9월달, 10월달에 또 한 4번 정도 또 풀거든요. 그럼 12번 정도 풀잖아요. 뭐 그 정도 훈련을 했는데 점수가 80이 안 나왔다. 그것은요, 뭐 뇌세포가요, 많이 출장을 나갔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를 안 풀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문제 푸는 것은 일단 오후에 여러분요,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잠깐 뭐를 보냐? 이론서 있죠? 차고. 우리 오늘 사기 강박은 배웠잖아요. 그래서 차고 부분을 잠깐 한번 꼭 보세요. 알겠죠? 앞에 차고 부분이 있죠? 번호 보고. 왜냐면 따로 또 이론을 강의하고 또 문제 풀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뭐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문제풀이 하는 진도가 너무 안 나가니까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되는데요, 그게 전혀 안 되고 너무 진도가 더뎌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론을 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원래 오후에 강의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부터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 다 할 테니까 하고, 오후에는 그냥 문제만 풀어가지고 문제 진도를요 조금 이렇게 왜냐면 한 번 문제풀이 들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씩 더 듣고 이래야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목건대리요. 이런 목건대리는 조금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대리권이죠? 대리권이요. 유권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무권 대리 이렇게 있어요.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돼요. 근데 무권 대리는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고 뭐를 하잖아요? 현명은 해야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현명은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이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냐? 표현 대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가장 공통적인 것은 뭐다? 대리권이 없죠. 뭐는 있다? 현명은 있다. 현명이 뭐죠? 현명이 뭐가 현명이요?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알겠죠? 그 현명이죠? 그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이것을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죠?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에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요, 특별 효력 요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다? 대리권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법률행위 중에서도 효력에 관한 것이다.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거죠. 됐죠 지금?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뭐다?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뭐죠?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죠? 이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다. 만약에 성립 요건이면 불성립이다 그래야 되겠죠. 효력 요건이니까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예요. 그런데요, 나중에요, 본인이 뭘 한다? 본인이 추인을 하죠.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그러면요, 무권 대리가 지금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니까 이걸 뭘 한다? 항상 원칙을 그대로 와서 원칙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이게 원칙이 와. 그럼 여러분 뭐 사기나 강박 봐봐. 사기나 강박을 당하죠. 사기나 강박을 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죠. 그럼 이 사기나 강박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라고 얘기했죠. 유효인데 나중에 뭐라면 취소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근데 반드시 취소를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근데 원칙이 뭐죠? 유효죠. 그래서 이걸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그러면 원칙이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요. 여기 유동적이란 말은 뭐란다? 유동적. 이것을 다른 말로 불확정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 같은 말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럼 이렇게 유동적인 것은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무효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뭘 그걸 알아야지 내가 뭐 숨이라도 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인 것은 뭐란다? 확정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확정. 그래서 확정을 시키는 게 뭐가 있냐? 본인하고요. 본인하고 상대방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을 하든지 추인을 거절하든지 하고요. 추인권하고 거절권이요. 상대방은요. 철회권하고 뭐가 있다? 철회권하고 최고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최고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적인 것을 확정을 시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런데 여기 봐봐요. 추인권하고 철회권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단독행위 의사표시라고 하죠. 단독행위. 추인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거절하고요. 최고를 뭐라 한다? 거절하고 최고를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 의체거죠?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이 돼요. 추인을 거절해도 뭐가 돼요? 확정이 돼요. 철회해도 어떻게 돼요? 철회해도 확정이 돼.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이걸 확정적 유효라고 그래요.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요.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보면 뭐라 나왔어요? 여기요? 여기는 다 뭐라 나왔다? 다 유효 무효 이렇게 됐죠.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봐봐. 유동적으로 무효잖아요. 그럼 이게 무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유효가. 이게 이제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유동적인 것은 빨리 뭐를 해야 되겠어? 확정을 해줘. 한 번 확정되면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추인하면 추인 거절 못하고 철회 못해. 철회를 하면 추인이나 추인 거절 못해. 왜? 확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하고 철회권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누가 더 빠르냐? 추인하면은 본인이 추인하면 철회 못해. 상대방이 철회하면은 추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하냐? 상대방이 뭐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철회는 언제까지 철회한다? 본인이 뭐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확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묵본들은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 이걸 알아야 지금부터 쉽게 나갈 수 있어. 알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 있고 성당병이 있고요. 갑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안 줬어. 그런데 대리권은 없는데 뭐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현명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이 을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얘기해. 을이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본인은 뭐가 있어요?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고 추인을 뭐 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반드시 앞에다 써. 선인 경우 철회권. 선인 경우 철회권.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을은요 무권대리죠. 이 무권대리인은요 무권대리는 135조 책임을 져. 135조 책임. 무권대리 책임은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무권대리는. 자, 봐봐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 제3자가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위임장을 위조했어. 제3자가. 누가 위조했다? 제3자가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을이요. 그 위임장이요. 갑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고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위임장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위조한 거 아니죠? 제3자가 위조했죠? 무권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무권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니까요. 왜 진다? 그러니까 무과실이니까 제3자의 과실이 있어도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 됐죠? 추인하면 어떻게 추인하면 원래 지금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현재 유동적 무효인데 추인하면 다른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무 말 언제나가 아니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해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알겠죠? 대리 행위 시가 언제죠? 2월 1일 2월 1일이고 추인은 10월 1일이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 유효가 되면은 확정이 됐죠? 더 이상 다른 걸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구한테 책임을 져?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추인을 거절하죠. 거절하면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면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죠? 상대방은요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 대리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철회하죠.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책임을 안 져. 최고권이 뭐죠? 최고는 뭐예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뭐하냐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로 봐.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 그건 왜 그러냐? 그걸 좀 이따 보고 추인 거절로 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한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 하냐면 상대방한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성견한테도 할 수 있고요. 또는요 무권 대리한테도 할 수 있어. 누구한테든지 추인이나 추인 거절 할 수 있어. 누구한테든지. 철회권은 누구한테 한다? 철회는 갑한테도 할 수 있고요. 을한테 할 수 있고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최고는 뭐냐? 묻는 거예요.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은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있다? 본인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요 본인한테만 해. 보통 시험에 뭐라 나오냐?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최고한다. OX X 최고는 누구한테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한다 이 말이죠. 됐죠? 이게 이러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요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면 끝이야.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면 돼.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문제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본인 갑이 있고요 상대방 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을이 있어. 본인이 만약에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다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했다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했죠. 추인하면은 대리인 책임 안 지죠. 상대방은 이 사람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병한테 얘기하니까 상대방 병이요 믿어야죠. 선이 무과실이요. 그걸 믿어야지. 여기 을은 대리인이죠. 을은 누구예요?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 대리인은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는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대리권을 증명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슨 대리가 돼? 그럼 유권 대리가 되잖아요. 우리 지금 무슨 대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대리권 증명 못 해야죠. 아까 여러분이 뭐냐?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 본인이죠. 본인이. 그러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 안 지니까요. 그런데 무권 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려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무권 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 계약을 뭘 하든지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상대방의 선택,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큰일 나.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그럼 그 박스 한번 봐. 박스 너무 잘 돼 있죠. 박스가요. 박스 보면 거의 뭐 퍼펙트하죠. 지구상에는 유일한 거니까요. 본인 갑이고 병이고 을이죠. 갑이 을한테 데리고 앉았죠.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본인 갑은요 추인을 거절하고요. 상대방 병은요 두 번째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럼 봐봐.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대리인이 병한테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책임을 안 지려면요, 상대방은 내가 무권 대리인지를 모르면 대리인이 책임지는데 무권 대리인인 것을 알면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누가? 그렇죠. 무권 대리인이 증명해야지. 왜요? 만약 상대방이 선이면은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무권 대리인 너는 선의가 아니고 누구다? 악이라고 증명을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요, 상대방 너는 내가 무권 대리인 것을 너는 알고 계약하지 않았냐 이렇게 증명하면은 대리인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무권 대리인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제한 능력자면 책임 안 진다고 그랬죠? 대리권을 증명 못 해야 돼. 대리권 증명하면 유권 대리죠. 오른쪽에 누구의 선택? 상대방이죠. 거기다 뭐라 쓰면 안 돼요? 무권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무권 대리인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이요? 상대방의 선택. 자, 그 위에요 선의, 까맣게 된 거 봐봐. 철회권이죠. 반드시 선의일 때 철회권, 즉 무권 대리인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최고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하죠. 상당 현장에서 최고했는데 확답을 발. 아까 우리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이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추인 거절로 보고 확정적 무효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그림이 이제 딱 이 그림만 봐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잠깐 지우고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아까 우리가 내가 말했죠. 최고했는데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라고 그랬죠. 왜 추인 거절인가? 이걸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요, 우리가요 추인권이죠. 추인권이 뭐죠? 추인권. 그냥 우리가 무조건 보지 마. 우리가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는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골격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알겠죠? 그래서 어제요 제가요 잠깐 무슨 명강사 명강연인가 TV요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잠깐 듣는데 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게놈이 있죠. 그 우리 뭐 DNA 뭐 있잖아요. 구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재밌는 말을 하나를 했어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죠. 분명히 한글이니까 다 읽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된다 안 되죠. 그래서요 여러분요 공인중개사를 독학으로 해가지고 책을 보고 합격했다는 사람은 그건요 내가 정말로 장담 왔는데 100%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강의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책은요 읽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건 여러분요 이건 읽어서 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정 궁금하면 교수실 오면 내가 책을 보여줘. 사법고시 책이 사법고 이렇게 진짜 돼 있는 책 있죠. 얼마나 깨알 같은 글씨로 얼마나 가득 써가지고 책이요 4,000페이지, 2,000페이지, 4,000페이지라고요. 우리 만약에 기본서처럼 책을 쓰면은 그것은 거의 10,000페이지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딸랑 한 350페이지로 줄여놨단 말이죠. 그 말이 되나요? 그걸 읽고요? 그건 이미 미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건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혼자 하더라도 학원 강의를 듣거나 동영상 강의 듣거나 해가지고 뭔가 용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하는 건 당연히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는요 옆에서 누가 공부하는 거 빌려다가 책 봤다는 여자 있죠? 그 여자는 30년 공부한 여자예요. 알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 DNA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표시해나고 누군가가 그것을요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걸 아느냐 있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람의 신체에 관한 모든 것들 염색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쭉 정리를 했다 이 말이죠. 정리했다 해가지고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보는 거 누구나 다 보겠죠. 의사들은요.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독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독해해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창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걸 다 이렇게 됐다고 다 발표는 다 했는데 정작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것은 책을 한글을 읽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런 구조를 보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면 다 돼요.
무슨 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추인권은 뭐냐? 추인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단독행위죠. 그래서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이 일방적이란 뭐다? 이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시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해야 되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일방이란 말은 상대방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추인하게 되면 다른 약정, 다른 말이 없으면 언제부터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유효. 그러면 우리는 뭐를 추인한다? 뭐를 추인하고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거잖아. 무권대리를 추인하죠. 그런데 여러분,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권대리 유효, 무효? 무효죠. 무권대리 행위임을 알면서도요, 장기간 방치를 했어.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 자, 봐봐. 무권대리는 무효죠.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했어. 즉, 무권대리인이 내 집을 판 걸 알아.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 했어. 그럼 그것은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시간이 흐르면?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유효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요? 무권대리는 뭐다? 무효죠. 무효의 3대 원칙이 뭐가 있어? 첫 번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두 번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다. 세 번째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장기간 방치했다, 언제까지나 무효니까 장기간 방치했다 해서 절대로 유효가 안 돼. 그래서 언제까지나 무효가 돼. 두 번째요, 우리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의사표시 말을 해야 추인이 되죠. 말을 해야. 근데 여기 봐봐요. 상대방이 최고를 했죠. 너 추인할래 말래 최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았어. 확답을 발하지 않았단 말은 의사를 표시했다, 했다, 안 했다.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안 했으니까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인 것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돼?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아까 했잖아요. 무권대리는 누구한테 의사표시한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승계라는 뜻을 할 수 있다. 대신 또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대리라는 뜻을 할 수가 있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 병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뭐라다?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추인한다고 누구한테 하냐 이 말이죠. 추인은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이나 그러면 무권대리에게 추인할 수 있다. 시험은 뭐가 나온다? 무권대리한테 한 경우 무권대리한테 추인하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면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모른다 이 말이죠.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를 할 수 있다? 추인한지 모르고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철회는 언제까지 처리한다?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런데 상대방이요, 병한테 바로 추인했어. 병한테 바로 추인. 그럼 추인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죠.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추인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붙이면 하다?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러죠. 조건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요? 추인은 어디다 추인한다? 전부를 추인한다 이 말이죠. 일부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추인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의 효력이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이러면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무권대리는. 그런데 하나만 더 해. 하나만요. 추인 거절권이요. 추인 거절권은 뭐냐? 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요.
여기 을이요. 아들한테 데리고 안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요. 2월 1일 날 병한테 계약하고 병한테 등기를 딱 해준 거예요. 무권대리 아버지 집을요. 무권대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뭐가 있어요? 추인권하고요. 추인 뭐가 있다? 거절권이 있잖아요.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이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요. 추인을 했어. 그러면 유효죠? 추인을 거절했어.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지 않고 그냥 사망했어. 그냥 사망했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고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본인이 추인하고 사망한 경우 그럼 유효죠.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한 경우 그럼 무효죠. 그런데요. 추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요. 대리인이요. 아니 법정 무권 대리인이 그대로 3월 1일 날 상속을 해. 상속을 했죠. 상속을 해가지고 여기요. 이 을한테 돼 있는 거. 을한테요. 즉 상속했다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상속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이번에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등기는 거 말소를 청구한다거나 말소 청구를 한다거나 또는요 이것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거나 또는요 추인을 거절한다거나 거절 되냐고 안 되냐고 이면 되냐 안 되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셌다. 왜요? 이것을 뭐란다? 금반원의 원칙이다. 금반은 반대로 말하는 것을 뭐한다? 금한다 이 말이야. 반대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알겠죠? 반대로 말하는 것을 금해. 자기가 2월 1일 팔아놓고 3월 1일 날 추인을 거절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란다?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등기하고 나서 본인을 상속한 경우 상대방이 확정적으로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상속에도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자기가 소유자로 생각을 하고 을한테요. 병한테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없다. 알겠죠? 그건 안 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번 봐봐요. 밑에 노트에 봐봐. 노트 46페이지 추인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추인권은 뭐라고 했죠?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단독행위 일부나 변경을 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 2번 아주 중요하죠? 2번 3번이요? 3번은 뭐죠? 상대방은 누구한테 한다? 추인은 직접 상대방. 맨 끝에 승계인 줄거. 두 번째요. 무권 대리인 박스에. 두 번째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이 말이에요.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한다. 모르고 있으면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추인을 했다고 해서 이름 아까 뭐랬죠? 유권 대리하고 무권 대리의 차이는 뭐예요?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없으면 무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추인을 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름 아까 봐봐.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하다? 언제부터? 다른 말이 없으면 언제부터? 아니 아까 봐봐.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소급 처음부터죠. 그리고 유권 대리는 언제부터 유효하다? 처음부터죠. 그러니까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권 대리를 추인했다고 해서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무권 대리 줄고요. 6번에 무효죠. 무효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 맨 끝에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오른쪽에 추인 거절권 봐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줄고 추인 거절 X. 바로 그 옆에 말소 청구 X. 두 번째 줄 무효 주장 X. 그러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된다. 알겠죠?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방 없는 난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상대방 없는 난독행위는 언제나 무효가 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그럼 무권대리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권대리는 유효 무효? 무효죠. 그러면 추인해야 유효죠.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상대방 없는 일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없으니까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인데 추인을 못해. 무권대리는 무효인데 추인을 못해. 유효가 안 돼. 그러니까 영원히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로 하면은 추인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무효이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추인 거절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추인권, 추인 거절권, 철회권, 상호 배타 적음으로 먼저 행사하면 된다. 두 번째, 추인권 행사하면 철회권, 거절권, 채용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47페이지요. 유동적 무효죠? 자, 2번요. 추인권이죠. 가장 중요한 게 추인권이에요. 자,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줄고 일부에 대해서 추인. 두 번째 줄 변경하여 추인. 바로 옆에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맨 끝에 무효 동그라미 무효. 동의가 없으면 무효. 그럼 반대로 하면 동의가 있으면 뭐가 돼? 유효가 돼. 2번 추인했다고 해서 줄고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의 승계인 무권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 4번 표를 해야죠.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 상대방 줄구시고 알지 못한 동안 두 번째 줄 가운데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을 줄고 도리어 상대방을 할 수 있다. 철회할 수도 있고. 알겠죠? 철회해야 철회한다. 5번은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줄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말이죠. 계약 시에 소급 줄고 계약 시에 소급이란 것은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한다 이 말이죠.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유권 대리는 누가 책임지죠? 처음부터 본인. 추인하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처음부터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있다? 본인. 따라서 이런요 6번은 뭐냐? 추인은 추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는 처음부터 유권 대리 행위이었던 것과 그 다음에 줄거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이퀄 효력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7번은요. 무권 대리는 뭐죠? 무효죠. 무권 대리는 무효죠. 무권 대리임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맨 끝에 추인이라고 본다 안 본다.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자, 3번은요.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라고 되어 있죠. 추인 거절권 이렇게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 바로 밑에 상속한 후 바로 밑에 무효를 주장 줄고 X. 바로 옆에 말소를 청구 줄고 X. 추인을 거절 줄고 X. 그렇게 하면 신의칙에 반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돼? 줄고 상대방은 소유권 취득 딱 크게. 상대방이 소유자가 돼버려. 자, 오른쪽이요. 최고요. 봐봐. 여러분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봐봐. 여기 반드시 그냥 보지 말고 철회권은 반드시 뭐라고? 선인 경우 철회. 최고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최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대방의 최고권 이렇게 되어 있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줄고 발신주의. 있네 발신주의라고.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그런데 2번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안 경우 악이죠? 악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줄 것이고 그 밑에 서 철회 X. 철회할 수는 없다. 여러분요 철회는 언제까지 철회한다고 했죠? 본인이 뭐가 있기 전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2번요 철회권을 행사하면 본인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죄송해요. 1번 봐봐. 1번 매매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 할 때 선의 동그라미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 써. 악의일 경우 X. 악의일 경우 철회권 X. 악의일 때는 철회를 못해요. 자, 6번은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뭐냐? 대리권 흠결에 대해서 과실 등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책임을 진다. 뭐가 실이죠? 봐봐. 무권 대리가 제3자의 기망이나 위조 문서에 의해서 야기됐다. 그래도 맨 그때 대리인의 책임이 뭐가 된다? 인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요. 2번 책임의 발생 요건은 뭐죠? 기억해봐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줄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죠? 또 동그라미 또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줄었어요? 두 번째 줄 상대방의 선택. 알겠죠?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니은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되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요 알았다. 알았단 뭐죠? 악이. 알 수 있었음 뭐죠? 과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했다? 무권대리인 자신. 무권대리인이 증명을 해야 돼. 그리고요, 무권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유권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니까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지만,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귿은 뭐죠? 디귿은 무권대리인이 맨 끝에, 첫 번째 맨 끝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맨 끝에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건 무슨 말이다? 청구할 수 없다 줄거마 청구할 수 없다 이퀄 무권대리인 책임 X. 무권대리는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책임이 없다. 그럼 그 다음에요, 3번은 봐봐요. 우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 청구권의 손해배상 청구권 가기로 묶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로 묶었어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에요. 그 말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진행하냐 이 말이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대리권을 증명하거나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한 때 거기 줄거. 대리권을 증명하거나 본인의 주인을 얻지 못한 때. 이것은 여기서 그냥 봐도 안 되고요. 3번은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한번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자, 2번요. 단독행위자 아까 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경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가 되죠.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그래서 두 번째 줄맨 끝에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무효 이렇게. 있네. 죄송해요. 두 번째 줄 언제나 무효. 두 번째 줄 처음에 언제나 무효 돼 있죠. 언제나 무효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죠. 이걸 여러분이 무권대리라고 그래. 그럼 봐봐요. 이 무권대리는요 양이 많죠.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사례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사례 문제로 나오면 모든 문제의 유형이 다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 있죠. 이 그림만 여러분이 잘 보고 있으면 무권대리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